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그간의 일이 참 많았죠. 저도 마스크 쓰고 환자를 보려는데 24시간 저 하루 종일 끼니까 이게 그 마스크에서 나오는 어떤 화학물질하고 그다음에 이 습도가 조절이 안 되니까 굉장히 목이 좀 아픈데요. 24시간 방호복을 차고 환자를 보시는 의료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질병관리본부 여러분, 그리고 의사, 그다음에 의료진, 방역 당국 및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이 사태가 큰 희생자를 남기지 않고 조만간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당분간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좀 피하시고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잘 하고 다니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릴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목은 크릴오일을 먹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크릴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건강 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이죠. 건강기능식품은 그 식약청이 인정한 어떤 효능과 성분이 딱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건강식품이라는 거는 그런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제 파는 일반적인 이제 식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에 힘입어서 완전히 열풍을 일으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제가 이건 이제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환자분들이 오셔서 크릴오일을 먹으면 더 좋지 않냐고 먹어야 되지 않냐고 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이제 분이 많아요. 근데 일일이 대답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제가 환자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크릴오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크릴오일을 먹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이유는 왜 3가지냐면 크릴오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보통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TV 건강정보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말하는 의사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3가지 장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릴오일을 이제 먹어야 된다고 막 열성적으로 선전하는 사람들의 3가지 강조점이 첫째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이라는 게 아주 많다고, 아주 많다는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첫째, 두 번째보다는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인데, 인지질이 많아서 혈관 청소에 도움을 준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막 기름 한 데다가 물 부으면 섞이지가 않는데, 이걸 부었더니만 빨간색이 막 풀어지면서 다 섞인다. 해서 혈관 청소에 좋다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그걸 타고 왜 그것이 혈관에 좋으냐라고 반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기름이 풀어지는 걸 보면 야 좋구나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이 3가지 강조점이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릴오일이 이제 오메가3가 많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첫째는 저번 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는 최근에 2가지가 성공을 했고 옛날에 성공한 게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바가 많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지 그나마 좀 괜찮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크릴오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식품이야. 기능식품은 딱 함량이 써있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크릴오일을 다 이렇게 뒤져봤는데 다 애매모호하게 써있어요. 써있는 데도 있고 안 써있는 데도 있고 불법은 아니거든요. 안 써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건강식품이라서 그 성분과 성분의 함량이 제대로 써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충 논문이나 기사나 아니면 설명하는 거 보게 되면은 크릴오일의 오메가3가 한 생선 같은 용량의 어유 있잖아요. 오메가3의 3분의 1, 아주 최대로 잡아봤자 생선 기름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니면 더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오메가3가 심혈관 보호 효과에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4g을 먹어야 되거든요. 4g은 지금 나오고 있는 물고기 기름, 생선 기름으로도 어림도 없는 용량이거든요, 하루에. 근데
크릴 오일은 더 적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있어서 이거 아마 제대로 4g 먹으려고 그러면은 한 6알에서 10알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당치가 않은 얘기죠. 이제 크릴 오일을 용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흔히 말하는 상품에는 한 4가지 형태로 패킹이 돼 있어요. 그냥 유리지방산, 그 다음에 중성지방, 그 다음에 고농축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선전하는 인지질에 이제 돼 있는데, 인지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방산은 뭐 좀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실험은 없지만, 크릴 오일의 오메가3는 이제 뭐냐면은 인지질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중성지방 형태로 되어 있는 생선기름에 비해서 소장에서 더 흡수가 잘 된다고 주장을 해요. 물론 좀 잘 되긴 할 거예요. 논리상. 왜냐면 마이셀이라는 이런 지방질이 형성을 하기 좀, 지단백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 기름방울을 형성하기는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이 들어간다 하면, 즉 어유로 섭취하는 형태의 오메가3와 크릴 오일로 섭취하는 오메가3가 같은 양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체내에 나타나는 농도는 한 실험에 따라 다른데 1.5배에서 2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이것도 한 20명 이제 데리고 한 실험인데, 그래서 좀 더 많다 하지만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한국 사람은요, 일본인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는데 외국인에 비해서 오메가3 함량이 굉장히 우리 체내에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메가3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오메가3 인덱스는 뭐냐면 오메가3를 어디 걸 재냐면은 적혈구 막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오메가3가 얼마나 많냐, 몇 %인가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선 섭취 세계 1위가 우리나라고요. 2위가 노르웨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그렇게 많은 생선, 그나마 80%를 다 고등어, 오메가3 많기로 하면 고등어를 먹기 때문에 한국인의 오메가3 인덱스는요, 서양보다 훨씬 높아요. 이미 높아요. 서양에는 높아봤자 6점대인데, 6%대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10%대예요. 이건 이제 한양대에 있는 한양대 누구 교수님이 연구한 논문, 저번에 말씀드린 논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오메가3 인덱스 최고로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릴 오일은 일단 오메가3 함량이 생선 같은 용량의, 같은 캡슐에 같은 하루 용량의, 생선기름보다도 아무리 지가 많아봤자 3분의 1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5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메가3는 크릴 오일이 불리해요. 그 다음에 흡수율이 1.5배 높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많이 섭취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용량으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한국인이 이미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크릴 오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크릴 오일에서 오메가3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인지질 형태로 되어 있다는 오메가3를 추출해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크릴 오일 소식 보게 되면은 아카스티 파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크릴 오일 회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카프레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크릴 오일에서 추출한 오메가3예요. 이거를 이제 4g을 갖다가 주는 임상실험을 한 건데, 그 임상실험의 이름이 트릴로지 1이라는 이제 실험인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이냐면, 이게 언제 얘기냐면 2020년, 1월 13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0일밖에 안 된, 한 20일 된 얘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크릴에서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 이 카프레라는 이제 상품명인데 4g을 썼어요. 그래서 중성지방, TG죠. 엄청나게 높은 환자들한테 1242명을 모아서 한쪽은 카프레 4g을 주고 한쪽은 위약군을 줬거든요. 근데 당연히 4g 성공했어요. 약을 먹고 12주, 약을 먹고 26주에 그 카프레를 먹은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30.5%나 감소해서 야, 이거 성공했구나 하는데, 위약군을 봤더니 가짜약을 준 그룹이죠. 아니, 위약군에서도 각각 12주에 27.5% 감소하고 26주에 28% 감소해서 위약을 준 그룹과 이 크릴에서 추출한 오메가3 4g을 준 그룹에 차이가 없었어요. 농도 차이가.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어요. 그 임상실험 중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 어떤 약이나 식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한 위약군이 없으면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약의 효과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제가 스타틴에 대한 부작용 얘기하면서
위약이 아니라 노시보 이펙트 얘기했잖아요. 내가 위약, 그러니까 내가 나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노시보 이펙트고, 가짜를 먹었는데 내가 굉장히 좋을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위약을 먹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위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카프레 4g을 먹은 그룹하고 똑같아 버렸어요. 통계학적 유의가 없었어요. 유의한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크릴 오일이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드신 일반적인 크릴 오일 한 캡슐보다 한 10캡슐에 해당하는 양의 4g의 크릴 오일에서 요리된 오메가3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군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약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약을 줘도 당신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파워 오브 서제스천이라고 하는데, 암시의 힘으로 실제로 많이 좋아져요. 이 그룹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 회사 경영진들이 황당해하고 있어요. 위약이 이렇게 강한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크릴 오일에는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3 함량이 일반 생선류보다 적다 하더라도 인지질과 결합되어 있어서 훨씬 더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메가3 봐서는 특별히 더 좋진 않아요. 생선기름보다 3배, 그거 아주 호의적으로 봤죠. 3배고 실제는 6배, 10배 먹어야 되고, 그렇게 먹어도 별 이점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일단 논파된 거고요. 두 번째, 아스타잔틴이 들었다고 이제 빨간색 색소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선점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스타잔틴이 뭐냐면 이제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화가 산화에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화를 막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또 잘못된 말인 게 그 정도 끝이에요. 그리고 항산화제 먹어서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좋았다는 보고는 없어요. 신뢰할 만한 그런 임상시험 중에서는. 왜냐하면 산화라는 거는 우리가 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울 때 이제 산화 결과물을 갖다 걔네한테 쏘아버리는 거거든요. 이 백혈구들이. 그래서 걔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를 너무 낮춰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정도껏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아스타잔틴은 항산화제고, 비타민 C보다 더, 잠깐만요. 네, 비타민 C와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액면 그대로만 보시면 안 되는데, 크릴 오일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면 1000mg 한 캡슐에 0.36mg 포함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이에요. 일반적으로 훨씬 그거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루틴이라고 써있는 눈 영양제나 여러 가지 건강 비타민이나 보조식품 보게 되면은 하루에 3mg이 포함되어 있어요. 10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특별히 권장치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시험이 그닥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거 먹고 좋아졌다, 이거 먹고 무슨 좋아졌더니 건강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피를 뽑았더니 산화 지표가 좋아졌다, 염증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 임상시험의 대부분은 4에서 12mg을 섭취했을 때 하루에. 그런데 크릴 오일 1000mg에 0.36 포함되어 있으니까 캡슐 10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스타잔틴 하나 하려면은. 근데 이게 그렇게 가능해요? 하루에 10개 먹는 게 느글느글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바 비타민C 먹는 거 낫죠. 싸고 100원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저는 이제 건강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권하지 않는데, 굳이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먹고 싶다고, 건강이 좋다고 해서, 또 먹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걸로 또 이렇게 판매로 또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굳이 대놓고 제가 어디 가서 먹을 필요 없다, 먹지 말아라, 해롭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얘기해. 그냥 선물로 받았으면 드시고, 비싸다면 다음부터 본인이 사서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그런 우리 비타민이라는 거, 미네랄은요, 음식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어디 있는지 까먹어서 지금 인용을 못하고 있는데, 식사로 섭취한 여러 가지 영양소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를 하나씩 추출해가지고 걔를 영양제로 만들어서 먹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건강에 큰 효과가 없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홀푸드, 전체적인 음식을 먹자, 음식을 골고루 먹자, 균형 있게 먹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게 안 될 땐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을 권하고, 특히 당뇨 환자한테들은 영양제 드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편식을 하기 유도하는 사회죠. 왜냐하면
제대로 먹으려면 비싸요.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웬간한 정성이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집에서 밥을 못 먹고 맨날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이 좀 호사스러운 거죠. 그럴 때는 종합영양제 사서 드시고 비타민D 사서 드시고 뭐 요것까지는 제가 뭐라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유산균도 뭐 제가 권하진 않지만 뭐 드신다면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스타잔틴도 크릴에 들어가 있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근본적인 그런 그 전제는 항산화제 먹는다고 건강에 좋다는 공고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담배 피는데 거기다가 항산화제 먹게 되면은 뭐 오히려 폐암 더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스타잔틴 뭐 그렇게 그 크릴 오일을 먹는 이유로 아스타잔틴을 이유로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아스타잔틴으로 보아도 크릴 오일이 뭐 더 좋을 것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스타잔틴을 더 원하신다면 크릴 오일 말고 다른 해조류에서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어디 많냐면 눈영양제 뭐 루틴이나 이런 거에 이 뒤에 보면 아스타잔틴 뭐 4mg, 2mg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난 아스타잔틴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난 이거 먹고 싶어. 나 꽂혀 그러면은 눈영양제를 사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하고, 주로 이 크릴 오일 좋다고 파는 사람들이 무슨 퍼포먼스를 하냐면은 인지질 갖고 퍼포먼스를 해요. 인지질 가지고. 인지질, 뭐, 그 건강식 뭐 코너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뭐 기름 덩어리 이렇게 놨는데 물하고 뭐 이런 거 붓게 되면 또 무슨 콩기름 붓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 크릴 오일 뭐 빨간색으로 해서 섞이는 물처럼 다 섞인다 해가지고 그런 혈관 건강이 좋다 그래. 도대체 아니, 물하고 섞이는 거, 그 유화제잖아, 유화제. 물과 기름 섞이게 해주는 게. 그게 무슨 혈관 건강에 좋아요, 그게. 그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이 지적하고 비판했지만, 근데 그런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인질이 뭐냔 말이에요, 인지질. 인지질은 인 더하기 지질이라는 뜻인데, 인은 뭐냐면, 우리 인산 있잖아요. 인산, 뼈에 들은 거. 뼈에는 칼슘과 인산 두 개가 들었잖아요. 옛날에 뭐 무덤 주변에 가면 막, 바람 불 때 도깨비불 분다고 했잖아요. 그 도깨비불의 정체 중에 하나가 인산이거든요. 그 불에 타가지고 그게 연소가 되면은, 그 이제 그런 불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 인지질은 지방의 한 종류예요. 우리 몸의 지방은 5가지로 보통 거칠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첫째는 지방산이 있죠. 지방산. 흔히 말하는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할 때 지방산. 그 지방산이 3개가 글리세롤에 붙은 거를 중성지방이라고 그래요. 이거 중성지방 되게 잘못 붙인 이름이 워낙에 트리에실 글리세롤인데 에실기 3개가 지방산 3개가 글리세롤 하나에 붙었다 해가지고 TG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산 3개가 글리세롤 하나에 붙은 걸 TG 중성지방, 우리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거. 그다음 인지질, 지금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인지질은 중성지방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약간 다르지만 그다음에 스핑고리피드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건 아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에서 말하는 콜레스테롤. 이거 스테롤즈라고 그래요. 스테롤 계열이거든요. 우리, 동물성 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이고, 뭐, 단즙산. 그 다음에 식물에서 나는 스테롤은 이제 파이토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물에 어떤 걸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저하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파이토스테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지방질 중에 하나가 인지질이에요. 어떻게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인사 좀 하러 가죠. 인지질은 글리세롤이 있어요. 글리세롤은 이렇게 분자식이 있는데 뭐 그거 아실 필요 없으니까 글리세롤 하나에 여기에 포화지방산 하나 붙고 보통 여기에 불포화지방산이 꺾은 선으로 이렇게 불포화지방산이 하나 붙고 여기다 또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 하나 붙으면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중성지방 S 하나 둘, 여기 만약 붙었다면 에실기가 3개, 지방산이 3개, 글리세롤이죠. 그래서 트리에실 글리세롤이고, 대신 인지질은 포스포리피드거든요. 여기에 포화지방산 하나, 불포화지방산 하나, 그 다음에 인산기가 하나 딱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근데 인지질은 이제 뭐가 좀 다르냐면, 얘 물에 잘 녹아요. 그러면 기름에도 잘 녹아요. 왜냐면, 이 불포화지방산 꼬리하고, 포화지방산 꼬리는 아무래도 지방산이니까, 얘네들은 기름하고 잘 섞이죠. 그래서 이건 혐수성, 물을 싫어하고 기름과 잘 섞이는 거고, 인산기가 있어요. 이건 포스페이트 계통이라서, 이제, 차지를 띄고 있다가 전화를 띄고 있어서 얘는 물하고 잘 붙어요. 그래서 요 머리 쪽은 물하고 잘 붙고 이 지방산 쪽은 기름하고 잘 붙어요. 그래서 이걸 엠피패틱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친수성, 그다음에 혐수성이 다 있는 거지. 기름에도 잘 녹고 그다음에 물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상기 까만색, 이 빨간색 이게 성냥개비 머리는 대가리는 이거는 물 쪽에 이렇게 보통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피를 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쪽은 세포막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안에는 세포벽을 향하고 있죠. 세포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긴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지질의 역할은 물에도 잘 녹고 지방에도 잘 녹아요. 왜냐면 여기는 친수성, 여기는 혐수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을 좋아하고요. 얘는 이제 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지방하고 물을 잘 섞이기에는 이멀시파이어로 쓰여요. 이렇게 영화제라고 유화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잘 쓰이고 대표적인 포스폴리피드는요. 여러 가지 가족들이 있지만 포스파티디 콜린 쪽에 하나의 레시틴이 있어요. 레시틴. 뭐 레시틴 좋다고 해서 또 먹는 사람도 있는데 레시틴도 뭐 우리 몸에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무려 한 50에서 70%가 세포막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단백질, 왜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할 때 그 HDL, LDL이라는 게 지단백질이거든요. 그 지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게 바로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지방 대사와 그다음에 세포 대사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가 형성하는 폼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피 쪽이죠. 세포의 바깥이고요. 이쪽은 세포 안쪽이에요. 세포 바깥과 세포 안쪽은 다 물이죠. 그래서 친수성인 아까 말씀드린 인산 이제 머리가 있는 거죠. 이거 성냥대가리처럼 인산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안쪽은 요거는 이제 기름 쪽이에요. 기름에 녹는 쪽이니까 이렇게 이 중에서 기름과 섞이는 지방산 꼬리 쪽이 이렇게 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얘가 제가 이렇게 자연 송이처럼 그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단백질들이에요. 단백질은 뭐냐면 무슨 칼슘이 들어오거나 나트륨이 들어오거나 잠깐만요. 나트륨이 들어오거나 아니 뭐 여러 가지 이 수용체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지질이 이제 굉장히 세포막이 이렇게 플루이드하다고 그러죠.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포화지방이고 얘는 불포화지방인데 불포화지방은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지네끼리 안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을 유지해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포화지방 함유율이 많아서 전부 다 이렇게 짝대기처럼 긋게 되면은 이 인지질이 서로 딱딱 옆으로 붙어가지고 굉장히 세포막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럼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이 좋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인지질을 좀 더 옆 인지질하고 좀 더 떨어져 있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간을 유지하면서 이 안으로 물질이 투과되기 좋고 이 안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좋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고 포화 지방이 나쁘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인지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되죠. 진짜 인지질이 크릴 오일에 많으니까 인지질이 먹으려면 크릴 오일을 많이 먹어야겠나 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게 우리가 이제 인지질을 많이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소이빈, 콩이에요, 콩.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우유, 그 다음에 생선과 크릴이에요. 그나마 전체 우리가 먹는 지방 중에 인지질은 기껏해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전체. 나머지는 뭡니까?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의 폼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 98%는 아니고 2%가 인지질, 한 2%가 콜레스테롤 형태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96%에서 또는 뭐 90%는 전부 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은 기껏해야 우리 들어오는 지방 중에 2%밖에 차지 안 하고 제일 많은 게 콩, 계란, 노른자, 우유, 그 다음 생선, 그 다음에 크릴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릴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대반전이 있는데요. 음식보다 담즙산은 5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지를 다 만들어요. 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담즙이 나오잖아요. 그 담즙산에 음식으로 들어온 인지질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인지질이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인지질을 뭐 이렇게 먹을 필요가, 그러니까 막 특별히 신경 써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질 뭐 이렇게 혈관 청소? 그렇게 이상한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비약할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질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5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인지질은
대부분의 요구량은 생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인지질은. 그러니까 무슨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들어오는 것 중에 제대로 식사를 하게 되면 전체 2%는 인지질이 들어오고 그런 거지. 무슨 굳이 인지질을 통해서 뭘 더 얻겠다고 무슨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크릴 오일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인지질은 이미 대부분의 요구량은 생체 합성합니다. 지방산하고 아까 글리세롤을 더했죠. 아까 기억나세요? 글리세롤 더하기 지방산. 그러면 TG가 되잖아요. 하나는 TG가 되고요. 하나는 포스포리피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 과정이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하고 포스포리피드는 공통의 조상에서 내려오는데 그 공통의 조상이 뭐냐면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방산. 이게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뭐 인산도 받고 뭐도 받고 해가지고 하나는 중성지방이 되는 거고 하나는 포스포리피드가 되는 거예요. 인지질이. 그러니까 전혀 인질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물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먹어봤자 별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지질 때문이라면은 크릴 오일을 따로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서먹대지 마세요. 무슨 물과 기름이 안 섞인데 그걸 어떤 섞인다. 아니, 그래, 섞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섞여서 우리 몸에서 기름이 그렇게 둥둥 떠다니나요? 우리 몸에 기름은 그렇게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다. 혈관에 기름이 낀 걸 그게 청소한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진짜 뭐라고 그러나 일종의 퍼포먼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 내 기름은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인지질이 들어가 있는 지단백질을 통해서 기름을 소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가 모자라서 거기다 인지질을 퍼부면은 무슨 혈관에 끼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빠져가지고 이런 마수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 인지질은 혈관 청소작용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었으면 이런 말 못 쓸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하나하나 다 문구를 이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고 그걸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세 번째, 인지질 때문이라면 크릴 오일을 따로 먹을 필요는 더욱더 없죠. 크릴 오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흡수율은 좀 더 높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택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4g, 크릴 오일에서 추출한 4g의 오메가3로도 임상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것도 없고요. 또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민족으로 오메가3 인덱스가 미국인의 6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 10이나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따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선이 가장 좋고 난 그래도 생선을 전혀 안 먹고 비린내서 안 먹는다면 제가 볼 때는 크릴 오일보다는 생선류, 어유에서 나오는 오메가3가 가성비와 용량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아스타잔틴, 이건 차라리 비타민C 드시거나 하고 저는 그것마저 권하지 않고 채소나 과일 드시면 돼요. 저는 비타민C 메가요법에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보다는 하여튼 채소나 과일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항산화 생활. 항산화 생활이 뭡니까? 담배 안 피고요. 가장 산화 스트레스 주죠. 화 덜 내고요.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잠 잘 자는 거. 이게 항산화 생활이에요. 모쪼록 이런 항산화 생활을 놔두고 항산화제를 구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담배나 끊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인지질.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지질. 인지질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인지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고 그걸 또 과량으로 먹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릴 오일을 정리해봤어요. 크릴 오일은 세 가지 장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 가지 마케팅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짚어봤을 때는 별로 그런 이유로 크릴 오일을 사서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크릴 오일이 해롭다라는 건 아니니까 난 크릴 오일 그래도 먹고 싶어. 내지는 선물 받아서 하면 드시는 건 말리지 않겠으나 크릴 오일이 대단히 다른 음식에 비해서 좋거나 굉장히 좋아서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